강 기자의 썰 라이브 시간인데요. 자, 이번 썰 라이브 시간은 좀 특별합니다. 역대 최고 유망주로 지금 주목을 받으면서 2024 시즌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 픽이 예상됐던 이 마산 용마고의 장현석 선수가 미국 무대에 도전하겠다고 이번 주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자, 강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자, 바로 전해 주시죠. 예, 장현석 선수는 올해 이 개막하고 하나 팬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아마추어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작년만 해도 국내 리그에 잔류하겠다라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혔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고 한 5월, 6월만 해도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집안 사정이나 어떤 에이전시의 성향 때문에 국내에 잔류하겠다 이런 그런 예상을 많이 해봤었는데 주위의 평가도 그랬고 근데 최근 그 이후에 한 달 주 단위로 한 달 사이로 주변 인물들 뭐 스카우트라든지 감독 소속팀 감독이라든지 그 주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분위기가 뭔가 묘하다 이런 얘기들 점점 하고 있고 뭔가 결정을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좀 그런 변화의 조짐이 좀 보였었는데 결국 미국 진출을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짧은 순간에 이렇게 바뀌었을까 한번 그런 부분을 취재를 해봤고요. 네. 우선 올해부터 미국 마이너리그 처우 개선이 된 부분이 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코로나19 이후로 미국 마이너리그 단계가 상당히 줄었다고 합니다. 단계도 줄고 선수층도 얇아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초창기에 막 마이너리그가 폐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 때문에 운동을 포기하는 선수들이 많아졌기 때문이고요. 그 여파로 올 시즌에 교체 외국인 선수들, 특히 투수들을 보면 그래서 독립리그나 멕시칸 리그, 대만 리그에서 데려오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올 만한 4A급 선수들이 줄면서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이적료를 좀 벌겠다고 그 선수들을 한국에 굳이 풀어주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반작용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노사협정으로 올해부터 마이너리그 처우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네. 월급도 많이 올랐고 식비라든지 그리고 홈 원정 숙소 그리고 비시즌 기간에 훈련비까지 제공을 한다고 해요. 과거에는 사실 비시즌 동안에 구단의 지원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처우가 개선이 되다 보니까 마이너리그에서 버티면서 빅리그에 도전하는 선수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 아마추어에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서서 이찬솔 선수 서울고의 우완 투수죠. 이찬솔 선수도 지난달 22일에 보스턴 레드삭스하고 마이너리그 계약을 했습니다. 만약에 남았다면 올해 상위 라운드에서 지명받을 수 있는 선수인데 이찬솔 선수가 계약금이 $300,000입니다. 상당히 뭐 의외로 좀 적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찬솔 선수 그때 이제 계약할 때 저희가 취재를 직접 갔었는데 만나 보니까 여러 도전의 이유를 밝히면서 그 중에 하나가 마이너리그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는 점을 그 미국의 도전의 이유로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통역은 물론이고 제가 듣기로는 뭐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대학 진학까지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계약금은 과거에 비해서 예전에 사실 뭐 한 20년 전 우리나라 이제 직행하는 선수들, 아마추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김병현 선수는 200만 불을 200만 불대를 받기도 했고 100만 불도 숱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거하고 비교한다면 계약금이 과거보다 현저히 적어진 건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처우가 좋아졌기 때문에 비시즌에도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도전의 의지가 좀 살아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면 장현석 선수의 계약 시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장현석 선수는 현재 여러 구단들과 만났는데 그중에서도 텍사스, 피츠버그, 신시내티, LA 다저스 이런 구단들이 오퍼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계약금은 이찬솔 선수보다는 좀 높은 $800,000에서 $1,000,000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계약이 국제 계약이 좀 복잡한데요. 좀 최근에 좀 복잡해졌습니다. 구단별로 국제 인터내셔널 영입할 수 있는 국제 계약 예산이 팀별로 연 한 $400,000에서 $600,000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이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1월 중순에 새롭게 예약이 갱신이 돼요. 맞아요. 1월 한 중순쯤인데 이때 집중 영입 대상인 그 중남미 선수들에게 거의 예산이 많이 쓰여져서 그런 유망주들을 많이 데려오는 경향이 짙고요. 그래서 지금 8월이니까 8월 현재 남아있는 예산이 팀마다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네. 이미 많이 써서 뭐 좀 잔액이 좀 부족한 구단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되는데 그것 말고도 변수가 최근에 8월 2일 날 한국 시간으로 8월 2일 날 메이저리그 트레이드 마감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달 8월까지 아마 마이너리그도 트레이드 마감일일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끝나고 이런 시일이 지나고 어느 정도 선수단이 정리가 돼야 이제 그 국제 계약도 좀 원활하게 좀 속도를 내서 장현석 선수도 그 구단들하고 계약을 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해를 넘겨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제 계약 예산이 갱신이 되거든요. 매년 1월 중순으로 계약이 넘어간다면
결과적으로 장현석 선수의 몸값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이제 새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생겼기 때문에. 생기니까. 그렇죠. 네. 실제로 배지한 선수 같은 경우에 2017년 9월달에 애틀랜타하고 30만 달러 계약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 좀 해프닝이 있었던 게 국제계약 불법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3월에 다시 배지한 선수가 팀을 바꿔서 피츠버그하고 125만 달러의 계약을 했습니다. 또 최근 사례인데 심준섭 선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아예 이제 KBO 신인 드래프트에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메이저리그를 가겠다, 미국에 가겠다고 일찌감치 선언을 했는데 계약이 좀 계속 지연이 돼서 발표가 계속 지연이 됐었죠. 그리고 아마 해가 바뀌고 올 1월 중순에 말씀드린 그 예산이 새로 갱신되는 시점, 그 시점에 피츠버그하고 75만 달러 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당장 뭐 말씀드린 대로 장현석 선수도 아마 지금 원활치 않다면 아마 내년 초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변수는 장현석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금메달을 따서 병역 특혜를 받는다면 그것도 몸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장현석 선수가 아마추어 선수로는 유일하게 지금 항저우 아시안 게임 대표팀 명단에 들었는데 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와서 경기를 뛰었었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마이너리그나 이쪽 해외로 진출하게 된다면은 아시안 게임 뛰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조심스럽고 어려운 문제인데 이건 참 어려운 문제예요. 네, 참 진짜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말씀드리기도 좀 민감한 부분들도 많고 네. 일단 제 생각은 심중석 선수에 이어서 장현석 선수 이제 한국 야구의 미래라고 있는 주요 자원들이 이제 미국으로 도전한다. 연쇄적으로 도전하는 거는 이제 향후에 내년 내후년 이제 후배 선수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저 선수들이 저 선배들이 왜 잔류하지 않고 미국으로 갈까? 이런 고민들을 KBO가 차원에서 많이 한국 야구 차원에서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KBO가 뭐 좀 된 규정이긴 한데 무분별한 유망주들의 해외 진출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규약으로 어떤 제약들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국내 유턴을 하면 2년 동안 KBO 리그 구단과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2년간 KBO에서 뛸 수 없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목요에도 페널티를 줬어요. 아마추어 육성 지원이 5년간 끊깁니다. 이런 페널티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궁극적으로는 KBO 리그에서 추신수 모델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 아마추어에서 미국으로 직행하는 것보다는 유현진과 김하성 모델 그러니까 충분한 이게 KBO 한국 무대에서 충분히 뛰어서 네. 실력을 인정받고 포스팅으로 나가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의 유망주들이 이런 특급 유망주들이 나간다면 페널티를 높여야 될까?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규약을 바꿔서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빨리 도전을 해보고 가서 실패하면 빨리 돌아와서 페널티 기간이 2년 동안 군대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또 이제 다시 드래프트에 신청해서 국내 리그에서 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KBO의 고민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 그게 첫 번째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또 말씀하신 대로 아시안 게임 현재 출전 문제인데요. 이거 논란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근데 얼마 전에 KBO에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문제 없다. 네, 네, 일단은 그렇죠. 문제 없다라고 네.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뭐 팬들의 반응은 그렇게 그걸 옹호하는 그런 사실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참 이야기가 많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네. 사실 맨 처음에 KBO나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장현수 선수를 뽑을 때는 짐작컨대 아마추어 대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마추어에서 추천하는 유망주를 그래도 뽑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그런 추천이 있었고 실력도 상당히 유망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키운다는 차원에서 장현수 선수를 뽑은 것 같아요. 다른 거는 그래서 이제 뭐 군대 문제라든지 군대 해결 문제라든지 다른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실력 위주로 뽑았다고 사실 그렇게 천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로서는 장현수 선수가 미국 진출을 선언을 했지만 크게 뭐 엔트리에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력강화위원회가 다음 주에 이제 회의를 또 모여서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도 사실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에 따라 다음 주에 있는 회의에서 좀 적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뭐 또 질문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아, 네. 네. 자, 강솔라 이번 주도 취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도 좀 강솔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